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게일 윈프리를 다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쓴 내가 확실히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오프라 쇼에서 만난 7명의 유부남 얘기가 있습니다. 7명의 남자 모두가 유부남으로서 바람을 피웠는데요. 그 남자들이 바람 피운 이유가 자기 부인보다 내연녀가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흥미를 보이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어서 내연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특별해지려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7명의 남자 모두가 현재의 아내인 사람하고는 결혼하기까지 특별하다고 느끼거나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부인들을 두고 특별해지고 싶어서 다시 만난 그 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젠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지고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다른 여자를 찾아가야 할까요? 그럼 이런 과정을 얼마나 반복해야 할까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인정받고 특별하다고 느끼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다 바람을 피워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혼의 유효기간은 도대체 얼마인 걸까요? 남녀 사랑의 열정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신시아 하전 교수에 의하면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은 예외 없이 1년 후면 50%로 떨어져 식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남녀는 사랑이 식었다고 헤어질지 아닐지 그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속하는 연인들은 열정이 올라갔다 식었다 되풀이하면서 안정적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녀 관계에서 자극적인 만남으로 서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90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28개월 정도죠. 결혼 초기에는 이 연인들이 더 많은 섹스를 하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섹스 횟수가 줄어들면서 더욱 안정된 시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기를 잘못 이해하면 서로 사랑이 식었다고 또는 매력이 없어졌다고 또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지 않는다고 그런 이유들로 헤어지곤 합니다. 남녀관계는 서로 자극적인 사랑을 하는 900일 정도의 기간 외에는 서로 헌신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간, 즉 희생적 사랑을 쌓아가야 하는 기간도 있다는 얘기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7명의 유부남들의 선택은 자신이 인정받고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구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만남의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열정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희생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느낀 것은 아닐까요? 부부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는 성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과 사랑의 질서는 쌍의 질서가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쌍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제3자의 개입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합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의 남자와 반쪽의 여자가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안정적인 성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식기의 양심작용이죠. 양심작용이 왜 생겨났냐고 묻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에게 왜 눈이 두 개고
손과 발도 두 개고 다양한 기능들을 왜 갖고 태어났느냐? 라는 질문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과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작용이 생식기 합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생겨났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 서로 고통받게 되고 또는 가정이 파괴되고 또는 사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행동에 있어서 이 양심의 질서를 따를 때 마음이 평화롭고 진정 자유로운 사랑과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외의 제3자와의 생식기 합일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인간 마음 가운데는 규범을 따르는 것을 일종의 속박이나 구속으로 느끼고 거부하는 사고방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과 질서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차는 레일에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전진이나 후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차는 레일의 궤도를 벗어나면 운행될 수 없습니다. 기차는 레일의 궤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기차의 운행은 어렵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보편적 규범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을 이룰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기쁨과 만족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파멸에 이르는 것과 똑같이 사랑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은 바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서로를 인정하고 믿고 또 특별한 관계로서 맺어집니다. 그런 사랑 관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출발하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좋은 점이나 안 좋은 점이나 모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이나 또는 안 좋은 점 모두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아프면 돌봐주고 약해지면 용기를 주고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상대가 부족한 점을 오히려 채워주면서 지속적인 사랑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가 다양한 종류의 모든 강줄기를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큰 태평양을 이루어 생명줄을 이어오듯이 태산이 다양한 나무들의 썩은 잎사귀들과 또는 가진 동물과 새들의 똥을 모두 소화해서 생명력 있는 산소를 끊임없이 내뿜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 변함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사랑을 성숙시켜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양심작용과 사랑의 속성대로 생식기 합일의 질서와 헌신과 희생적 사랑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